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기온 차이가 심하고 그죠? 감기나 안 걸리는지 걱정이 됩니다. 자, 계절은 이미 성큼 가을을 연상케 합니다. 산에 이제 지난주에 산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은 산을 많이 찾아오더군요. 예, 될 수 있으면 그걸 유지하려고 많이 썼습니다. 단풍이 조금씩 물들고 있더군요. 예, 울산에 입하산이라는 다운동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04m 정도? 예, 문수산보다 낮습니다. 혹시 가족들과 함께 산보 삼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니까요. 한번 해보는 것도, 산에 오르는 것도 운동되지 않나, 또 면역력을 키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할 내용은 6장 지식경제, 지식경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 자체가 지식 아닙니까? 사실 경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걸 좀 더 전문 지식으로, 그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자체가 지식이고 지식 경영에 포함되니까 지식 경영인데 이걸 굳이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깊이 있게 또 배우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식 그러면 지식이 뭐지? 그죠? 정보는 뭐지? 데이터는 뭐지? 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보가 큰가요? 지식이 큰가요? 뭐가 크죠?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정보가 크죠. 정보 속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내가 습득하는 게 지식이 되는 거고요. 그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많이 이게 축적되고 노하우가 쌓이면 머릿속에 이제 지혜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머릿속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거고요. 또 지식은 정보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발췌해서 배우는 겁니다. 모든 정보를 다 우리가 습득해서 지식으로 활용하지는 않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지식 경영을 잘해서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건가,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장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지식 경제, 지식 개념, 그 다음에 지식 경영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교재는 6장이지만 부교재는 19장, 부교재의 마지막 장에 지식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2부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제가 시험을 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간고사는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지도 않고 그냥 문자 쪽지 남기면 영상을 보지 않는다는 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중간고사는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 정도를 조만간 몇 주 내로 내서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아마 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중간고사 치는 기간에 리포트 내면 좀 짜증스럽죠. 그냥 진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간이 여유했을 때 리포트를 좀 해서 여러분이 이 과제에 관련된 리포트를 제출해서 또 중간고사를 안 치는 만큼 또 성적 처리를 좀 더 비중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기말고사에 포인트를 주면 그죠? 여러분 점수 내는데 또 좀 어려운 사람들도 점수 잘 주고 싶은데 점수를 시험을 너무 많이 잘 못 치면 그죠? 잘 줄 수 있는 또 뜻거리도 되고요. 자, 아무튼 지식경제. 자, 지식경제라는 말이 21세기 네트워크 사회. 자, 모든 것이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세계 많은 번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이를 통해 공유한다.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에 기반한 그죠? 창조적인 지식 경제, 창조적인 지식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번호를 안 넣는데 번호가 들어가네요.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 많은 정보와 지식이 이를 통해 공유되고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에 기반한 창조적인 지식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왜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느냐? 직원들 머릿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걸 토대로 해서 기업의 제품에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R&D 분야의 연구 분야가 나오는 거죠. 뭐 아이디어가 없는데, 그죠? 됩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식을 많이 습득한 그런 석박사들을 이제 많은 기업에서 이제 모셔오려고 하죠. 유능한 사람을. 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미 이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이제 지식인, 한마디로 머리를 안 쓰는 그런 어떤 그냥 단순 노동자를 지식에 기반으로 해서 직원들의 머릿속에 숨은 아이디어를 이제 뽑아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으냐, 이제 우리 회사는 복지가 너무 잘 돼가지고 교육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학습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하다 안 해가지고 이제 일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냐, 정말 지겹다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해본 경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공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사실 달달달달, 그죠? 몇 장 시험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해서 시험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솔직하게 재미없습니다. 진짜 재미없어요. 공부 공짜도 듣기 싫습니다. 근데 뭔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그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고 사물에 대한 해안도 생기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무학 관련 책을 보든 저는 그죠? 리더십 관련 책을 보든 내가 좋아하는 창업 관련 책을 보든 그죠? 비즈니스 모델 관련 책을 보든 아는 만큼 보이더라는 거예요. 모를 때는 이게 이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책을 접하고 정보를 접하면 그에 대한 어떤 습득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저는 부동산을 들고 싶어요. 땅을 보는데 그냥 땅을 딱 보면 고추밭이네, 고추씨네, 고추밭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추밭을 보면서 빌딩을 세웁니다. 마음속으로 저 고추밭을 자연 녹지를 사서 어떻게든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거기다가 빌딩을 세우고 임대를 주면 월세를 얼마 받겠구나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 밭에 고추 심고 누구는 거기에서 용도 변경해서 빌딩에 월세 받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에 대한 부동산의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땅을 고추밭이지 다른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 하면서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플랫폼을 형성해서 사업을 구축하고 그걸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게 몇몇 기술자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도전을 안 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플랫폼 사업 비즈니스 쳐보세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투잡으로 하는 경우도 참 많고요.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면서 참 많이 봤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정말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참 많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요. 지금 또 이제 온라인 또 이 줌 강의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하지만 이 강연을 이렇게 지역에 준하지 않고 정말 폭넓게 강연을 할 수 있는 이 온라인 시장 아닙니까? 그 시장을 내가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나는 그죠? 그냥 단순히 나는
그냥 내가 아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우물하는 개구리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지식에 대한 겸손함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함이 생겨요. 그게 지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좀 안다고 잘난 척을 한다? 그 사람은 아직 덜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배우고 더 공부하면 배울수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주 진짜 어느 부분 영역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겸손해져요. 내가 너무 아는 척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죠?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만큼 폭이 넓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폭을 넓은 걸, 지식을 우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인터넷 기반에 빠른 정보가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그죠?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위키노믹스 해놨죠. 위키가 협업이라는 뜻을 대표하고 있고요. 이코노미 경제니까 새로운 신조어입니다만은 대규모 군중의 참여로 인한 협업이 조직의 가치 창출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혼자서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훨씬 더 높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협업하고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해졌다. 경제라는 것 자체가 협업을 동반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냐?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 지식을 생산, 공유, 소비하는 열린 인터넷 환경이다. 자,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용자가 소비자 쪽으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생산자가 만들어주는 제품을 그냥 단순하게 구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게 잘못됐네요. 이거는 뭐가 안 맞네요. 이거는 이렇게 다시 좀 수정할 필요가 있네요. 이렇게 소비자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다시 제품이 만들어지고 편리해지고 더 서비스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자는 그 제품만 구매를 하고, 그죠? 생산자는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은 판매만 하고, 유통만 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산자, 그죠?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어느 위치를 다 관여할 수 있는, 마케팅이 문제니 생산이 문제니 그리고 제품의 하자가 뭐 어떤 게 문제니 이 부분이 실시간으로 다 소비자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댓글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 하나 살 때 그냥 안 사잖아요. 이 물건이 정말 어떻게 그죠? 잘 판매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을 보잖아요. 보면서 뭐 택배가 빨리 왔느니 제품이 열어보니까 뭐 색깔이 어떠니 다 얘기하거든요. 그걸 예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당하고 상하다가 나중에 구전으로 입으로 그죠? 이렇게 서로 전해지다가 당신도 그거 샀으나? 나 그거 되게 너무 안 좋던데. 그거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바로 본인이 써보고 안 좋으면 그 댓글 다 달아버리고 그죠? 바로 인터넷에 올리니까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사람. 바로바로 치우지도 못합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생산자든 운영자든 그죠? 뭐 유통업자든 날이 서 있죠. 소비자의 반응이 어떤가. 그래서 고객이 상당히 부가가치의 어떤 반응에 예민해진 거죠. 이 서비스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제품은 팔리지 않고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왕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소비자의 기대치와 사용 가치가 일치되어야만 결국은 우리가 쓰는 제품이 질이 좋아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인터넷 등장으로 속도, 상호 연결, 무형자산자 이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전략적 변곡점이 뭐냐 보면
조직이 높은 기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직이 필요한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상황이 아니다. 이제는 이걸 반드시 해야만 우리가 이 다음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매출을 2배, 3배 신장시킬 수 있고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 그런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그럴 때 만약에 도태되거나 좀 늦추거나 하다 보면 이미 경쟁업체는 앞서가서 시장을 점유해버리죠. 그 시장을 점유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후발주자가 되어서는 이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배제되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서 선점했던 온라인 시장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존도 있고 그죠? 중국의 알리바바 마임도 그죠? 마임이 만드는 알리바바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걸 쉽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만들어도 이미 그 브랜드화된 그죠? 그 시장을 뚫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빠른 대처, 지식이 필요하겠죠. 속도, 상호연결, 무형자산. 무형자산이 지식이니까 제품과 서비스, 생산 소비자, 고용주와 종업원 이게 다 나눠져요. 자본과 인력,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기업과 기업 등 양자 간에 존재했던 경계가 모호해지고 불투명해진 시장이다. 왜? 너무 자주 접하고 멀리 있지만 너무 멀리 있지만 서로 얼굴 보고 화상 그죠? 회의하고 하고 뭐 서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세계가. 맞죠? 그런 어떤 상황이 이 지식의 흐름이다. 이 지식의 어떤 등장, 인터넷 등장을 통해서 지식이 많이 유통되는, 그죠? 보급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전략 속도, 자, 경영의 정보의 발생, 전달, 의사결 결정이 시차 없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시간, 리얼타임이며 경영과 시간 중심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그래서 이 스피드가 중요한 거고 이제 인터넷 등장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경계가 아주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연결자. 네, 그 다음에 무형자산, 서비스 정보, 제품에 부과되는 서비스, 이미지, 브랜드.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제품이 중소기업도 괜히 쓸만하고 좋은데 TV도 그죠? TV, 휴대폰 다 좋잖아요. 근데 안 쓰잖아. 그죠? 대기업 거 쓰지. 맞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왜 가방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방도 그래서 제가 여성들의 가방을 내가 많이 내가 만질 수도 없고 이렇게 들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우리 와이프 가방을 놓고 봤을 때 뭐 그 가방이 그 가방이지 않습니까? 그죠? 봐도 근데 그 브랜드를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지갑이 그 마찬가지고 저는 지갑을 참 비싼 지갑을 아니 맨날 보조금 있는 날 보이지도 않는데 그 지갑을 뭐 10만 20만짜리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진짜 5만원 이상으로 지갑을 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5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지갑을 산 지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지갑을 아주 비싼 걸 와이프가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한 말이 뭐였냐면 당신 그 지갑 안에 돈이 든 것보다 지갑이 더 비싸겠다.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걸 들고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였냐면 내가 거기에 그 이미지에 내가 또 동등한 어떤 레벨이 업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맞죠? 그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명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명품을 갖고 가져보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갖고 싶은 그 충동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럼 우리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옷을 입었는데 그죠? 그게 브랜드가 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차를 샀는데 그죠? 괜찮은 브랜드의 차를 샀으면 좋으니까 자꾸 벤츠하고 BMW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이미지를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이미지화 시키는 데 있어서 홍보 효과는 다 지식이거든요. 맞죠? 지식의 전달 홍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까지도 이 지식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객과 관계, 무형 자산. 네. 자, 그래서 지식 기반 knowledge based economic에서 자, 21세기 경제는 한마디로 창조적인 지식이 기업의 핵심 역량이다. 창조적인 지식이 기업의 핵심 역량인데, 자, 인터넷 경제, 그 다음 너무 넓게 가서 디지털 경제, 더 넓게는 지식 경제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얘가 나와서 독일의 실리콘 회사, 바크라는 제조업체가 있는데 제가 이걸 제 책에 없는 내용이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을 조사했는데 내부의 정보 분석, 그죠? 그 다음에 외부의 요구. 자, 이 내부의 정보 분석 통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의 소비자의 반응이 참 중요하죠. 그게 이제 소비자가 제품을 만들어도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그 만족도를 느끼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을 위해 주고객인 거래기업과 주고객인 거래기업도 고객을 받습니다. 협업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지식 제품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볼까요? 자, 바커 케미칼 이 회사는 화학회사는 어떤 회사냐? 창립한 지가 105년, 100년이 넘은 장수 화학 기업입니다. 1924년 설립된 바커 케미칼은 올해 105주년이 되는 거고요. 작년 5주년 맞고 반도체 산업 핵심인 폴리실리콘 반도체의 핵심 산업이랍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실리콘 폴리머를 비롯한 각종 바이오 제품을 만든다. 와우, 그죠? 주요 산업의 소금으로 불릴 정도로 곳곳에 쓰이니까 이 기업이 장수할 수밖에 없네요. 전 세계 24개 공장에서 14,500여 명의 직원이 있고, 와, 그죠? 지난 매출이 49억 8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 6조 6,500억 원, 그죠? 예, 영업이익이 9억 3천만 유로, 약 1조 2,4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수익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의 이제 사장이겠죠. 즐겁게 일하는 조직 문화가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즐겁게 일하는 문화를 얘기했죠. 100년 이상 오랜 역사를 이어온 비결이 궁금하다 이랬을 때, 자 보면 14세기 창립 당시 뭘 했냐면 아세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였어요. 이 회사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실리콘까지 만들고 수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제품이라도 글로벌 시장의 1, 2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 제품이 다 인기에 누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이게 R&D 분야의 그 집중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델선 싶은 어떤 그 컨텐츠를 가지고 좀 집중해서 세계 1, 2위를 해서 나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어떻게 보냐면 우리의 역량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못하는 건 없는데 잘하는 게 없는 게 되죠. 맞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전문가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전문가. 나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똑똑하시군요. 근데 누굴 나중에 딱 부를 때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분야에 더 전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죠? 자,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나이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날 보기는 천재라도 그죠? 집중해서 파고 몰입하고 이렇게 올인하는 그 한 곳을 파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소수의 제품을 1, 2위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 집중 투자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투자에 주력하는 배경은 뭐냐 했더니 R&D 분야에 투자하지 않는 회사가 미래가 있느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가치 투자는 미래 가치를 못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R&D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지금은 참 회사가 괜찮은데 R&D 투자를 전혀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런 기업은 미래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 R&D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가 미래가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매출 4분의 1 가량이 신제품이 나온다. 이 정도면 계속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고요. 현재 시장에 필요로 하는 아이템을 선정한 뒤에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R&D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제 위탁을 하니까, 그죠? 재료비도 좀 그런 게 갖춰진 곳이 있으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협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과감한 포상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 머릿속에서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냥 아이디어 한번 내보세요 라고 하는 거고, 이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한 몇천만 원씩, 몇천만 원, 해외에 보내주겠습니다 하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화학 시장을 넘어 급성장제 실리콘밸리를 넘어서, 그죠? 실리콘밸리란다. 이 실리콘을 넘어서 바이오테크, 리튬 배터리, 2차 전지 아닙니까? R&D에 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커의 기업 문화는 다른 뭐가 다른가? 가족 경영 기업의 가치를 수정합니다. 기업이 가족 같다. 가족 같다는 얘기는 기업이 좀 힘들다 했을 때 구조조정에서 직원들만 자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족을 내줬습니까? 쫓을 수도 있겠죠.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집도 내가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가족을 내쫓지는 않죠. 네? 얼마나 실수 내쫓을까 그런 가족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독립을 하는 거지 내쫓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직원들을 해고 이제 다른 기업들은 좀 힘들면 구조조정하고 그죠 하는데 이 아크 회사는 힘들어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점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회사는 나를 그냥 이렇게 환불하지 않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가서 강의 한번 하면 진짜 식은답니다. 와, 정말 못 올 곳을 왔구나.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물어요. 교수님, 우리 회사가 지금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는데 이 교육 끝나고 나면 아마 한 3분의 1 가량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이분들 강의들 끝나는데 이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앉아서 수업 듣는 태도를 보면 참 불안한 마음에 강연을 들어요.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 걸 놓고 보면 참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그 연수 기간에 그 강연 기간에 실적을 또 테스트하고 또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하니까 참 분위기가 하기 애매한 분위기로 바뀌더라고요. 자, 그래서 회사에 대한 어떤 직무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직원들의 90% 이상의 회사가 사랑스럽다. 자, 이런 회사가 많지 않죠. 이런 회사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회사를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한국은 독일에 비해 장수기업이 많지 않다. 장수기업의 필수 조건을 조언한다면 했더니 바로 핵심 기술. 첫째, 스스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만한 핵심 기술군. 그러니까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소비자한테 선택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개방적이고 민첩성, 한마디로 R&D 분야에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열린 마음으로 소비자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받고 임직원과 기업 전략에 맞는 훌륭한 기업 문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그런 기업 문화로 성장했다 하면 그 기업 문화를 그대로 들고 와서 벤치마킹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마다 조직의 문화는 다 다르게 마련이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조직 문화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걸 참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조직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성공할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주의해 내고요.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고객의 목소리, 그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줬네요. 자, 그래서 지식 경제, 자, 사회 경제 주의자. 자, 농업 사회에서, 그죠?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 산업 사회에서 지식 사회, 농업 경제에서 산업 경제에서 지식 경제로 넘어가고, 토지에서 이게 석탄, 철강, 이 노동이 중요한, 그죠? 상황에서 지식, 무역, 지적 자산이 이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직원들 머릿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매일 회사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지식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차원에서 지혜가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경제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선고하는 것이다. 제품, 유형제와 같은 물리적 자산의 양적인 성과, 그죠? 네. 이런 성과에서 지적 자산, 혁신, 이해와 같은 질적인 자산, 한마디로 다품종 소량 생산 넘어간 거죠. 매개연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됐냐? 왜 생산 경제에서 지식 경제로 바뀌었냐? 어떻게 바뀌었다 보면 소비자가 많이 똑똑해졌죠. 많이 알고 왜냐면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로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 지식을 쉽게 쌓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 경쟁력 생존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그래서 이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를 부통하려고 하죠. 생산 경제를 세계 모든 장소에서 가능하게 하는, 그죠? 생산 경제를 이거를 세계 모든 장소에서 가능하게 하는 세계화 표준화 기술 진보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생산을 안 하면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에 앞서는데, 이걸 금방금방 이게 벤치마킹하고 정보가 다 이게 공유되니까 오늘의 새로움이 내일은 그 새로움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변하는 이 시장 자체가 달갑지는 않지만 좋은 점이 있다면 새로운 신제품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거는 기승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식경쟁. 지식경쟁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경영 핵심이 아니다. 맞죠? 지식을 매개로 한 제품 서비스를 선출하기 때문에 지식을 조직 생산력의 극대화, 고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부각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지식을 넣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경계가 사라지고 사회적 신분과 부는 지식을 따라 이동을 하고, 자, 지식 근로자의 출현이 대두되었다. 자, 그래서 경계가 무너지고 아까 앞서 인터넷,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 부를 지식을 따라 이동했다. 한마디로 그 지식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은 더 많은 어떤 정보를 알고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또 뭐 제품을 앞서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상황을 모르면 그런 신제품 만들어내지도 못하겠죠. 지식사회에서 뭐 누구나 쉽게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온라인 상으로 얼마나 진짜 대학에서 배우는 전문 지식도 있지만 온라인 상에 올라오는 그 따끈따끈한 그 강의 자료가 상당히 수준 높은 것도 많죠. 그러니까 쉽게 내가 공부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온라인 상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공부든 그죠? 네. 그래서 쉽게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식과 능력에 따라 개인 차가
다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식 근로자의 주의한다. 지식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범조직의 성향이다. 범조직이 뭐냐? 다른 말로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세계인이다. 세계를 내집같이 여기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좁게 그 조직 안에 들어가서 그 문화 속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많은 이 외부의 이 네트워크상에서 많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니까 폭넓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에 따른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범도적이나 조직 내부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성공한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 그래서 기업에서 들어가서 입사해서 뭐 대리에서 과장, 부장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 진급보다 내가 정말 전문 지식을 쌓아서 이 아이디어로 독창적이게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자, 그런 모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똑똑한 직원을 만들어 놓으면 이 똑똑한 직원이 나가서 똑같은 또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리숙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니까 오히려 일이 그냥 집중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전까지는 맞아떨어졌죠.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그렇게 필요치 않고 단순 반복적인 일이고 시키면 시킨 일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면서 이게 이제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직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고수하면서 변화를, 혁신을 싫어한다면 결국은 정말 도태되는 거죠. 그죠? 그런 제품을 쓰지도 않는데 그런 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미 새로운 신제품이 계속 만들어져서 앞서가고 있는데 구형 모델을 만들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웃긴 거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든 그죠? 자동차를 내놓고 현대자동차에서 계속 신모델로 새로운 이미지화된 어떤 모델로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다른 삼성이나 그죠? 기아나 또 뭡니까? 또 쌍용이나 그죠? 쉐보레나 뭐 이런 회사들이 벤츠나 BMW나 그죠? 아우디나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지키면 본다면 1등 하겠죠, 내가. 근데 그렇지 않죠. 절대 내버려두지 않죠. 앞서가려고 하지 절대 모든 어떤 이 그죠? 제조업의 어떤 성향상 후발주자가 먹을 수 있는 파의 양과 이 선발이 먹을 수 있는 파의 양은 다른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주자가 되려고 하지 후발주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노나카 이부지로가 얘기했습니다. 지식은 제품이나 기술보다 경쟁 기업이 쉽게 복제하거나 모방할 수 없기에 지식은 제5의 자원이다. 제품이나 기술은 쉽게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지만 지식은 말 그대로 머릿속에 있는 암묵지 같은 경우, 머릿속에 있는 암묵지, 눈에 보이는 형식주도 있지만 이 머릿속에 있는 암묵지는 머리를 가져간다고 해서 됩니까? 나와야 복제 가능하잖아요. 자, 아무튼 피터 드루크네요. 피터 드루크 한마디 했습니다. 과거 노동과 자원이 없는 나라가 발전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지식이 없는 국가와 사회는 망할 것이다. 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이 아시아 국가 아닌 전 글로벌 회사에서 글로벌 기업에서 앞서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디어를 내고 기업 내에서 제안하고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창조 혁신을 꾀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일상이죠. 교재는 없습니다. 자, 지식사회에서 경쟁과 패러다임 변화. 자, 지식사회는 고객 중심의 경영이 수익성과 직결된다. 그래서 고객이 불만 가지고 있는 걸 말해준다.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겁니다. 그걸 빨리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럼 예전 같으면 고객이 불평 불만을 해도 개선을 안 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다른 그 경쟁사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앞서 경쟁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불평을 받고 있다. 그죠?
호평을 못 받고 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후발 주자는 그걸 다 보완해가지고 다시 또 내놓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기업 경쟁 중심에 두고 고객의 속성을 재정해야 하고 새로운 상품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것이 수익 영역이 된다. 그래서 혁신이 필요한 거고요. 최근 들어 고객은 구매만을 전담하는 역할을 했으나 비즈니스반 전반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파트너로 역할한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뭐냐? 프로슈머, 컨슈머와 프로슈머예요. 자, 프로슈머는 생산자고 소비자죠. 컨슈머는 합쳐진 건데 프로슈머 말 그대로 이제는 소비자가 되었다가 생산자가 되었다가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식사회에서는 이렇게 고객이 각 프로세스 단계에서 다 관여를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밀착해서 결국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식경제, 지식사회에서 경쟁과 시간표현. 지식사회는 생산과 소비의 제휴관이다. 라이프 사이클과 시간에 대한 기업의 가치가 변화된다. 자, 고객의 지식 공유로 인해 기업과 고객의 새로운 우리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앞에 프로슈머도 나왔지만 이제 크리슈머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크리슈머 뭐냐? LG 연구원에서 말했는데 창조적인 수입이다. 자, 크리에이티브에서 나온 거고요. 크리슈머는 창조 경영은 크리슈머의 경영 참여는 소비자와 기업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에너지를 소비자로부터 직접 또는 추가 추세가 늘고 있다. 직접 또는 추세가. 직접 얻는. 그죠? 소비자로부터 그러니까 직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랬지만 이제는 그죠? 소비자한테 직접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시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소비의 보편화다. 왜 스마트?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가격을 설정히 비교하고 리뷰를 통해 구매 의사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하여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소비를 제한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지식이네요. 자, 그 지식의 정의는 지식은 뭐냐? 지식 경영과 함께 핵심 역량, 조직 능력, 노하우 등과 같은 개념은 지식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지식 경영, 지식의 정리해 볼게요. 자, 옥스퍼드 지식은 사건, 사물, 상황, 경험에 의해 알게 된 사실 또는 연구에 얻은 정보, 그러니까 정보 속에 지식이 있다는 거죠. 자, 폴란이는 뭐랬냐? 우리는 말을 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마디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있는 이 몸에서 배인 암묵지도 있다는 거죠. 지식이 암묵적인 상호적인 전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은 직관, 이성,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팀을 의미한다. 그래서 스케이트를 타고 자전거를 탈 때 이론적으로 모든 지식을 다 습득했는데 막상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잘 안 가요. 그러다가 자꾸 타다 보니까 그 균형 감각을 유지해서 자전거를 잘 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머리로서 아무리 새로운 전문 지식을 자전거 타는 법을 전수받아도 결국은 내가 그 또 다시 몸으로 터득하는 내용에서 익숙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지식 개념 보면 맨 밑에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가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정보 속에 필요한 걸 지식은 머릿속에 넣고 있는 지금 과정이죠. 머릿속에. 자, 이건 얘인데요. 데이터가 있고 정보, 의미 있는 패턴을 정리. 지식이냐 정보에 타당한 행동 기준 반응. 자, 그 다음에 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식은 지식의 통합 방법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요한 킴블리 회사가 나오냐? 요한 킴블리도 IMF 1987년
89년대에 왔을 때, 88년 왔을 때 유한 킴블리도 직원들을 해봐 한 번도 안 시켰습니다. 어떻게 했냐? 4일 근무하고 3일 쉬고 하루 교육하고 다시 야간 근무하고 좀 힘들죠. 다시 휴일 4일하고 그러니까 연달아서 휴일하고 학습 조직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놀고 일하고 또 배우고 또 들어가서 또 휴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유한 킴블리의 평생학습 성과 이렇게 점점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평생학습 그래서 지식을 어떤 식으로 집어넣을 것인가 이게 나오겠죠. 자, 단순히 일만 하는 근로자 자신의 삶을 삶과 일을 생각하고 관리하고 변화할 수 있는 지식 근로자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겠고 지식 근로자를 육성하기 위해 학습 체계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며 평생학습을 지니기 위한 또 뭡니까? 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거. 자, 그래서 지식 근로자에 육성하라. 지식 근로자 기초 핵심 역량을 개발하라 이랬는데요. 자, 지식 근로자의 방법. 정보 수집, 문제 해결, 감수성. 자, 사고력, 분석력, 창의력, 반성. 자, 네트워킹, 팀워크, 대화. 자, 그 다음에 학습 주도, 학습 책임, 호기심, 지적 기능, 목표 지향적. 자, 결국은 지식 근로자를 만들어내려면 지식 근로자들한테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노력을 드려야 학습 조직이 만들어서 그 속에서 지식이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대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열린 시스템 구축하라. 팀 내 다양한 팀. 그래서 쪼개서 그 팀들이 취미 활동을 하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랬듯 직원들 이게 어디 이랜드에 뭡니까?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책을 읽는 직원이 많은 회사가 승부한다 이러면서 시험에 나와 달라고 주고 싶다면 책을 읽어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책을 읽어라.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책을 읽어라. 그 다음에 승진하기를 원한다면 책을 읽어라. 그 다음에 잘난 척 하려거든 책을 읽어라. 책을 이 노래 생각나네요. 지금보다 달라져. 책을 읽으면 달라지나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달라집니다. 아이디어 필요한 책을 읽어라. 아이디어 여러분 머릿속에 나오려면 기존에 있는 생활 패턴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집어넣어야만 나옵니다. 자기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책을 읽어라. 저도 역시 책을 억지로 읽지 않습니다. 승진하기를 원한다면 책을 읽어라. 왜 승진 요소까지 책을 읽으라 할까요? 그만큼 책은 정돈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쉬는 시간에 많은 것을 듣게 해주죠. 그 다음에 잘난 척하는 책을 잘난 척 아는 것도 짚불도 없는 게 잘난 척하다가 다 들으면 안 되겠죠. 자, 지식의 개천 정보를 분석하는 부분이고 또 뭡니까? 중앙 부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의 개천 그죠? 자, 지식의 개천의 정보 자 보면 자 지식의 개천은 정보 수동적이면서 방문 연구적이고 정태적인 특징을 가진다. 정보의 가치는 그죠? 뭡니까? 정보가 맞죠? 정보의 가치는 지식으로 될 수 있는 잠재성. 데이터, 정보, 지식이니까 관련성과 목적을 갖춘 자료가 정보죠. 그죠? 어떤 관련 내용을 자료 수집해 오세요. 그 정보인 거예요. 그죠? 자, 자료의 의미가 되어질 때, 정보죠. 자, 그래서 신문상의 정보 시세 플러스 때, 그 다음에 정보 시장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더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서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깊이 있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좀 확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지식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능력, 정보, 이해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룬다. 인간 심리학에서는 지식을 지혜의 축적 행태를 한다.
해상 그죠? 적인 사람을 사실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특정 현상이나 피상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특정 현상이나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보다 주어진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죠? 행위 또는 그 행위의 결과다. 자, 지식 알죠? 지식 문제. 자, 피터는 정보를 통해 사회 경제적 부가치를 이끌어낸 것이 지식이다. 그 다음에 지식은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주체인 사람이 주체적으로 가공하고 판단하는 능동적인 과정까지 포함한다. 지식은 내부적인 정보에서 정보 사용 능력을 더한 것이다. 와우. 그래서 주식을 거래하는데 주식에 대해서 아예 무례한입니다. 몰라요. 근데 그 신문에 났어요. 봐도 모르는 거죠. 근데 주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 용어도 알고 있는 게 많고요. 주식 차트만 딱 봐도 이 주식 오르겠다 안 오르겠다 알 수 있는 거죠. 네. 자, 지식보다 한 단계 위인 바로 지혜. 자, 지혜는 지식 축적에 함께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미래 복잡한 사례들을 연결해서 해안이나 식기를 대신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료, 정보, 지식에서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흐름은 암묵지의 생산자의 암묵지를 따라서 소비자, 그죠? 다시 또 형식지에서 암묵지로 넘어가는 거죠. 자, 지식 흐름은 지식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이나 시간 제약 없이 지나고 흐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형식지와 암묵지를 구분을 해놨는데요. 자, 형식지는 뭡니까? 형식지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책, 매뉴얼, 업무 수행 데이터베이스 눈에 보이는 거. 암묵지는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지 않습니까? 노하우는 조직문화, 이미지, 슬로건, 숙련된 기능, 자전거를 형식지로 만들기가 어렵죠, 그죠? 암묵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 지식 경기 필요성은 지식은 시장의 변화와 기업 간의 변화 심화, 기술 발전과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운사이징, 아웃소싱. 축소하고 외주 주고 경제 부가가치를 올리고 마케팅 보고 베끼고 리엔지니어링이 결국은 이제 라인의 새로운 그 제조 라인을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전사적 품질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기업의 인적 자원, 무형 자산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은 인적 자원 이꼬르 무형 자원이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지식경영 해야 되겠죠. 과거의 물리적 유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가 이제는 지식사회, 지식경제. 그래서 이걸 듣고 사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SK, 애플, 야후 다 있겠죠. 자, 지식경제 필요성. 자, 정리합니다. 조직이 지식경영을 해야 하는 배경은 첫 번째, 정보기술 발달, 지식이 중요해지면서 무형자산이 제고되고 글로벌 취업 경제에서 조직구조를 보유한 창조 지식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학습 조직에 대한 반응으로 지식 경영이 등장하게 된다. 학습 조직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 기업의 자산 가치를 재무적인 자산 가치 자산 중심으로 산출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죠? 기업의 자산 가치를 재무적 자산 중심으로 산출하는데 산출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식경영 필요성. 지식경영이 필요한 지식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식경영이 기업에 제공하는 전제적 기회는 다음과 같다. 무엇을 볼까요? 조직의 정보를 획득, 분석, 그 정보를 데이터웨어, 하우징, 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그 저장해가지고 그 다시 상황에 맞게끔 응용하는 거죠. 의사결정이나 중요들이 의사결정 내릴 때. 전 세계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면 조직 구성원이 인터넷, 그룹웨어, 그 다음에 의사결정 시에 많은 그죠? 통해 보다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 전반의 과거 경험에 축적된 지식을 잘 활용해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식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드, 민첩성, 안전성 보기 위해서
그래서 2.0 지식 시대가 거듭되었다. 네, 지식은 힘이고 조직의 경쟁력은 지식에서 온다. 같이요. 지식은 힘이고 조직의 경쟁력은 다시 지식에서 온다. 이렇게 본 겁니다. 창조 지식에 대한 기반, 창조형 지식 기반을 둔다. 기업은 성장을 창조하는 데 축적된 자산, 무형자산 물론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창조기업 기업 내부의 외부의 지식을 그죠? 네. 그 다음에 창조기업 찾아낼 때 발현된 혁신이라는 결과물이 나오죠. 자, 창조기업은 기업 내부의 외부의 지식을 기록하여 창조적인 지식을 찾아내 발현되며 혁신이라는 결과물이 나오죠. 그렇죠. 지식의 정의 쭉 많이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 조직이 이질적이고 좀 다른데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해서 자원을 기반으로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합쳐서 지식을 차별화 전략을 통해 관리하여 조직 경쟁력을 위한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조직 경쟁력을 위한 확실한 경쟁력을 위한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식 경영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나가자 생성, 경전, 공유 지식, 창조형 지식, 비전형 지식.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보 기술 중요하고 지식 중요하고 지식 창조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지식 경영이 흘러왔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